자, 수학상 첫 단원 다항식을 같이 시작을 해보죠. 다항식은 다항식의 연산과 나머 정리와 인수분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항식의 사칙연산, 곱셈 공식, 나눗셈,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조립제법, 인수분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같이 공부할 내용이니까 나중에 목차는 상당히 중요해요, 공부를 할 때. 그런데 앞에서 보는 것보다는 한번 공부한 다음에 정리할 때 보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자, 오늘은 노란색 네모 안에 들어있는 다항식에 쓰는 용어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원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써왔던 개념이기 때문에, 용어들이기 때문에 뭐 굳이 안 배워도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고등학교 때는 깊이 있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또 차이점, 그 다음에 주의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이라는 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씩 볼까요? 4x죠. 4x는 4라는 숫자와 x라는 문자가 곱해졌으니까 항 맞습니다. 자, x와 y와 x와 y가 곱해져 있으니까 항 맞고요. x제곱도 x라는 문자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항이 맞죠. 그 다음에 a 세제곱 x y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항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a라는 것이 이제 역할이 무엇이냐, x와 y의 역할은 그럼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문자는 역할에 따라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변수라는 개념이 있고요, 상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수예요. 변하는 수. 상수라는 건 항상 일정한 수라는 뜻이에요. 값이 안 변하는 수예요. 수인데 얘는 변하고요, 얘는 변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이제 문자로 표현을 해놓은 거란 말이야. 상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C라는 걸 많이 쓸 거예요. 영어의 콘스탄트라는 그 단어에 앞 글자를 따가지고 C를 많이 쓸 거고요. 이제 C를 보면 아, 상수구나. C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수는 대표적으로 이제 X나 Y나 Z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이고, 상수로서는 A, B, C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이는데, 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죠.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Y에서 5가 나오죠.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Y에서 5가 나와요. 1 넣으면 5예요. 그런데 여기다 2를 넣으면 7이 돼요. 그러니까 X 값이 바뀌면 Y 값이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잖아. 자, 여러분 보셨죠? 변하죠, 값이. 그러니까 X하고 Y는 변수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 본 적 있을 거야. Y는 AX 플러스 B라고 두고 열심히 이걸 구했더니 얘가 나왔어. 그래서 우리는 A는 2, B는 3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A하고 B의 역할은 뭐예요? 값이 정해져 있는 거야. A는 2라고 정해져 있고 B는 3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언제? 그 문제를 푸는 동안에. 왜? 얘는 상수니까 항상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물론 항상 그러면 A, B는 상수로서 사용이 되고 X, Y는 변수로서 사용이 되느냐? 아니요. 그거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A, B가 변수고 X, Y가 상수가 될 수도 있고요. AX가 변수고 Y하고 B가 상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문제를 풀려면 이런 걸 본 적 있을 거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에 관한 무슨 2차 함수 그런 말들을 본 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특정한 문자를 지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누가 변수로서 사용이 되는 건지를 정해주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수는 두 가지겠다고 보시면 돼요. 3이나 7이나 마이너스 5 같은 수가 있고요. A랑 B랑 C 같은 상수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것들은 형태는 문자를 띄고 있지만 그것이 하고 있는 역할은 수에 오히려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문자는 말 그대로 또 A, B, C 같은 것도 문자가 될 수 있지만 X, Y, Z 같은 걸로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문자이면서 수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얘는 왔다 갔다 이쪽으로 꼈다가 저쪽으로 꼈다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수 또는 문자의 곱에서 문자라는 것은 이제 A, B, C도 포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제 사전적 정의로 들어갔을 때 A, B, C는 문자가 맞으니까. 하지만 그 역할을 본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에 맞춰서 생각을 한다면 A, B, C라는 거는 수로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물론 X, Y, Z 또한 언제 일로 들어갈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해보죠. Y 혼자 있네요. 그래도 항이 됩니다. 1 곱하기 Y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수 혼자 있거나 문자 혼자 있거나 수들끼리 곱해졌거나 문자들끼리 곱해지거나 수하고 문자가 섞여서 곱해지거나 전부 다 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3도 항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x 세제곱 y 제곱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빼기로 보시면 안 돼요. 빼기가 아니라 이거는 마이너스 2라는 숫자와 x가 3개 곱해진 거하고 y가 2개 곱해져 있는 이런, 얘는 뺀다는 느낌이 아니라 마이너스 2라는 값을 나타내는, 빼기와 마이너스의 의미를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얘는 항이 아니에요. 항이 아닌 얘를 하나 써놓은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뭔 소리냐?
일반적으로 여러분 봤을 때 항이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무방해요. 문제를 풀거나 공부를 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x, y가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야에 따라 좀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수 또는 문자의 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 마이너스 x 곱하기 y분의 1이니까 이것도 좀 더 구분할까요? 마이너스 1과 x와 y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거는 수나 문자의 곱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더 들어가 보면 이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 나누기 y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나누기라는 기호를 생략하기로 하면서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를 역수로 취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나누기의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만약에 y가 변수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다항식 개념에서는 나눗셈이라는 것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항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거야. 우리는 지금 정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리수가 끼어든 거예요. 정수 아닌 유리수가. 그러니까 얘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등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상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y라는 것이 상수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면 여기서는 변수는 x에만 해당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떤 문자로 나누었다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숫자의 역수를 곱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건 가능해요. 그러면 이때는 y가 상수가 돼버리면 y가 상수인 경우에는 상수 y면은 얘는 항으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변수로서 사용되고 있는 y였다. 그러면 나눗셈이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얘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다항식 단원 자체에 들어오면 안 되는 친구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크게 막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나와요.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항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문자하고 숫자의 내용들의 어떤 차이점, 그러니까 문자라는 것이 상수로 쓰일 때 변수로 쓰일 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예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얘는 항은 아니라고 지금 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것들은 항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다음에 배울 내용이 다항식이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좀 포함을 시킬게요. 그래서 여기를 3으로 바꿀 거야. 이렇게 바꿀 거예요. 3으로. 그리고 중간에 이것들을 덧셈, 뺄셈, 덧셈을 가지고 연결을 쭉 시켜놨어요. 자, 여기 나오는 합으로 묶었습니다. 두 개의 항을 더했죠. 그러니까 항과 항이 더해졌으니까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있는 여기는 항이 2개짜리고 여기는 항이 3개짜리가 되는 거고 여기는 항이 4개짜리가 되는 거고 얘는 항이 1개짜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1개짜리도 들어가요. 다항식에. 자,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아까 합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 마이너스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더하기 마이너스 2x 세제곱 y의 제곱이라고 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놈이 음수라는 것, 마이너스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얘 또한 덧셈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합에서는 뭐도 하느냐? 덧셈 또는 뺄셈이라는 기호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항식이라는 말 자체를 보면 다라는 게 많을 따자예요. 그러니까 항이 여러 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 있는 걸 많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개 있으니까 그래, 다항식, 3개, 다항식, 4개, 다항식 인정. 근데 얘를 빼놓고 논하면은 되게 불편한 거야. 우리가 1개짜리나 2개짜리나 3개짜리나 4개짜리나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텐데 얘가 따로 있을 때 1개짜리 나타나면 그때마다 뭐라고 불러줘야 돼? 얘는 단항식입니다. 3번. 단항식입니다라고 구분을 따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물론 여러분들이 단항식이라는 용어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중에 여러분이 수를 배우게 되면 유리식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 분모에 단항식이 들어가느냐 다항식이 들어가느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의 문제 푸는 방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용어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만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다항식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여기는 1개짜리 얘를 꼭 포함을 시켜서 간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짓지 않고요. 그냥 편안하게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뭐 5개, 6개, 뭐 몇 개가 있든 간에 우리는 저렇게 다항들을 덧셈 또는 뺄셈으로 연결시켜 놓은 것들을 다항식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뺄셈으로 연결시킨다는 건 덧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뺄셈으로 보는 건 약간은 좀 무리가 있지만 편의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뭐랄까 효율적이에요. 자, 4번 상수항. 특정한 문자가 들어있지 않은 항. 이제 아까 이 설명 얘 때문에 사실 그 위에 얘기를 한 건데 이런 걸 볼게요. 여기 있는 다항식에서 요 항을 볼게요. 그러면 얘는 좀 그렇구나. 얘는 빼고요.
얘를 볼게요. 이거. 얘는 y라는 거는 특정한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 특정한 문자라는 걸 정해야지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특정한 문자를 x라고 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x가 2개 있고요. 여기는 x가 하나가 있고 여기는 x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상수항이 되는 거야. y 문자인데요. 아니, 우리가 특정한 문자, 즉 다시 말하면 변수를 x라고만 지정을 한 거야. 나머지 것들은 다. 그러니까 a도 숫자라고 보는 거고 y도 숫자라고 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수항 같은 경우는 특정한 문자를 누구로 지정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지. 자, 만약에 내가 x를 특정한 문자로 지정을 하게 되면 x가 2개, 1개니까 x가 지금 여기만 보는 거예요. 이만큼만. 이 다항식에서 특정한 문자를 x로 지정하면 2개, 1개 있으니까 여기는 상수항이 아니지만 여기는 x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특정한 문자를 y로 지정을 하겠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y가 2개가 있고 1개가 있으니까 얘가 오히려 상수항이 되는 거야. 특정한 문자를 2개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x, y라고. 그럴 때는 얘도 2개. 여기는 x, y가 총 3개. 여기는 y가 1개. 그러니까 여기는 상수항이 없는 거야. 상수항이 없을 때는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상수항을 0이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더하기 0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특정한 문자를 우리가 a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까 a, b, c 같은 것들은 주로 상수로 쓰인다고 했지만 주로라는 말 썼죠.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문자를 a라고 지정을 하겠다. 그러는 순간에는 여기는 a가 3개 있는 거고 나머지는 a가 없으니까 상수항은 얘하고 얘가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봐주시는 게 이쪽 단원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수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문자를 뺀 나머지 부분을 다 우리는 개수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내가 x를 특정한 문자로 지정을 하게 되면 a세제곱 y제곱이 개수예요. 왜? x를 제외하는 거니까. 특정한 문자를 쏙 뺀 나머지 부분이니까. 만약에 내가 특정한 문자를 y라고 지정을 하겠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y는 2개 있네요. 나머지 것들은 a 3개, x가 하나 있으니까 a 세제곱 x가 개수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x, y를 특정한 문자로 지정하겠다. 그러면 a 세제곱만 특정한 문자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a, x, y 3개를 지정을 하겠다. 그러면 전부 다 뺐죠, 문자를.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없는 게 아니라 1이 있는 거예요. 앞에 1이 곱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a를 특정한 문자로 지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x, y 제곱이 개수가 되는 거고요. 자, 차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항의 차수를 볼 것이냐, 다항식의 차수를 볼 것이냐. 그러니까 각각의 차수를 볼 수도 있고요. 전체의 차수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특정한 문자를 x라고 지정을 한 상태로 할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씩 볼게요. 얘는 2차예요. 얘는 1차예요. 얘는 상수가 되는 거예요.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다항식 차수는 전체로 봤을 때 제일 큰 거, 얘가 제일 크죠? 그러면 이 식은 x에 관한 2차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특정한 문자를 y라고 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는 상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y가 2개 있으니까 2차항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y가 1개 있으니까 1차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항식 전체의 차수는 뭐가 되냐? y를 특정한 문자로 지정했을 때 이 중에 제일 큰 거 얘가 되는 거니까 이건 y에 관한 2차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x, y를 둘 다 특정한 문자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는 x가 2개 있죠? 그러니까 2차항이 되는 거고요. x 하나, y가 2개 있죠? 그러니까 3차항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y가 혼자 있네요. 그러니까 1차항이 되는 거죠. 자, 이게 각각 항의 차수를 말하는 거고 다항식 차수는 전체 중에 제일 큰 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차식이 되는 겁니다. 자, 문자를 포함한 항에서 특정한, 지금 이 얘기는 다 설명드렸어요. 문자를 포함한 항에서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 방금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특정한 문자가 몇 개가 곱해져 있냐가 항의 차수가 되는 것이고, 다항식 차수는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가장 높은 거. 방금 얘기했듯이 잘 높은 거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 설명은 방금 드렸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걸 말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얘는 특정한 문자가 여기 써있진 않지만 특정한 문자가 누구냐. 항상 문자가 나오면 특정한 생각을 해야 돼. 누가 특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만약에 x하고 y가 둘 다 특정한 문자로 되어 있으면 여기는 문자가 x, 여기는 xy니까 이 들은 동명이 될 수가 없는데 만약에 x만 지정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문자가 x, 여기도 x만 있는 거야. 그럼 둘은 동명이 돼버려요. 여기는 x에 대한 1차 항이 돼버리고 개수는 4. 여기도 x에 대한 1차항이 돼버리고 개수는 y가 되는 거니까 이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y 플러스 4에 x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동류항이어서 묶어준 거야. 자, 또 하나 예를 볼게요. 얘는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이거를 이제 x 플러스 y, 뒤에 가서 우리 곱셈공식 할 때 하겠지만 이걸 전개를 시키면 xy가 나오고요. x제곱이 나오고요. xy가 나오고요. yx가 나오고 y제곱이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만약에 x만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는데 어쨌든 동량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보면 x만 봐도 얘네들은 1차항이고요. y만 봐도 얘네들은 1차항이고요. xy를 봐도 얘네들은 2차항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xy를 둘 다 문자라고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얘도 2차항이고 얘도 2차항이야. 물론 얘도 2차항이고 얘도 2차항인데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아야 돼요. 이건 x 두 개고요. 이건 xy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건 xy고 여기는 yx니까 둘은 뭐가 되는 거야? 동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랑 얘를 한꺼번에 써가지고 뭐라고 쓰냐고를 2xy라고 쓰고 우리가 이 곱셈공식 많이 봤던 식이죠. 여러분 알 테니까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보세요. 자, 여기는 문자가 확실하게 x밖에 없죠. 이 식은 x가 두 개 있는 애하고 하나 있는 애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x 그리고 x가 없는 애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은 하나 있으니까 됐죠. 루트 3x는 1로 오고요. 루트 3이 또 있네요. 1로 가고요.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플러스 1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묶인 애들 있죠. 자, 요거랑 요거가 동류항이에요. 그리고 얘랑 얘가 동류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상수항은 이 자체가 하나의 항이에요. 아니 선생님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루트 3 더하기 1이라는 숫자 어떤 값이 있어. 이게 약 1.7 정도 돼요. 1.7이 조금 넘어가는 숫자인데 거기에다 1을 더한 우리가 몰라 알 수 없는 무리수란 말이에요. 거기다 1을 더한 2.732쯤 되는 그런 숫자인데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덧셈으로 숫자가 두 개가 연결된 게 아니라 이걸 하나의 수로 보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책이라는 영상을 특강 영상에서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까요? 그래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